추락하는 문재인 민주당 3월 1주차 3월 4일에서 8일 여론조사를 추세 분석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. 믿을 수도 없고 뭐 믿을 필요도 없지만 요즘 여론조사 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추세선은 그러니까 수치는 별거 아니에요. 추세선만 보면 됩니다. 특히 연령별 요거는 좀 주목할 게 있었는데요. 지금 잘하고 있다가 긍정적인 게 46.3, 부정 잘못하고 있다가 46.8 해가지고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어요. 이거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? 이걸 이제 보자면 지금까지 추세를 쭉 보면 됩니다. 지금까지 추세를 쭉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다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. 요것만 보면 돼요. 앞에 이게 46.8이든 46.3이든 이게 26.8이든 26.3이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겁니다. 자, 허위에 기반했더라도 그 추세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. 요걸 조작한 게 드루킹입니다. 요 추세를 확 바꿔버린 게. 그 당시에 안철수가 될 걸 대통령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렸죠. 문재인으로. 요 추세로 볼 때 분명히 안철수가 되게 돼 있을 겁니다. 특히 연령별로 지금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30대에서 8.5%가 빠져버렸습니다.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? 30대, 40대, 50대가 지지 기반 아닙니까 문재인? 그런데 30대에서 8.5%가 빠졌습니다. 63.3에서 54.8로 빠져버렸습니다. 요 데이터는 리얼미터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더니 언론사가 그걸 발표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발표를 디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해요. 그러니까 언론사가 먼저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발표 그 공개 시기를 언론사 발표 이후로 밀어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. 그렇다면 리얼미터 걸 보면 그렇습니다. 30대에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8.5%가 변동했다는 건요. 급락했다는 겁니다. 내리꽂았다는 겁니다. 50대에서 4.7%, 47.1% 지지율에서 긍정률에서 42%로 47%가 내리꽂았습니다. 30대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? 자, 30대 봅시다. 40대 영향 받고 20대 영향 받죠. 그리고 부모님 영향 조금 받고. 그러니까 20대가 변화하면서 20대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으니까 어차피 여기 이제 주목을 안 해놨는데 그 리얼미터가 안 해놨으니까 저도 가져올 데이터가 없어요. 30대가 이렇게 급락해버렸는데 40대도 2.6%로 까져버렸어요. 62.7%에서 60.1%.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. 내리받고 있다는 거죠.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. 문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지금 나중에 탄핵까지 가려면 이 사람들 다 이제 돌아와야 되는, 바뀌어줘야 그게 될 텐데, 요는 이 추세를 볼 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뭐 리얼미터 분석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또는 북핵 협상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거든요. 두 가지 미세먼지와 북핵 협상이라면은 미세먼지는 탈원전 친석탄의 원인이 있다는 것까지를 국민이 알아주면 이거 다 빠져버립니다. 그 다음에 북핵 문제는 무조건 김정은 퍼주기, 김정은 심부름하기, 김정은 간첩 노릇하기,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기.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외국 언론에서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제대로 진실 알리기가 되면 이 지지율은 더 내려가 버립니다. 자,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30대가 54.8%로 8.5%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곧 20대에 이어 30대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추세를 보는 겁니다. 여론조사는.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. 이 앞에 숫자 이거 meaningless, 의미 별로 없어요. 일간 그걸로 볼 때는 더 놀라운데 이게 뒤집어진 게 언제냐면은 이게 금요일, 목요일, 수요일입니다. 리얼미터는 매일 하거든요. 매일. 그러니까 주간 집계 내고 일간 집계 내고 이랍니다. 매일 하는 걸 보면은 약 46%에서 44.2%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44.7% 0.5% 회복하는 거 보는데 이 0.5%는 별로 의미 없고요.
부정적인 수치가 46.2%에서 48.4, 47.3. 긍정, 부정이 다시 살짝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것도 지역 분석을 해보면 돼요. 세부 계층별로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부산, 울산, 경남, 충청, 경기, 인천, 서울에서 내리박았습니다. 남은 데가 뭐죠? 전라, 강원밖에 안 남았네요.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냐를 미리 예측한다면, 이 대다수의 국민은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. 특히 20대는 아무도 몰라요. 자세한 것을 모르는, 디테일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딸 때는 굵직굵직하게만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. 미세먼지다, 북한 문제다, 이렇게. 지금 북한 문제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? 없죠. 미세먼지는 봄철 황사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옵니다, 곧. 지금 벌써 왔고요. 그러면 한 번 더 닥쳐버리면 고로 가버립니다. 미세먼지가 좀 나아진다고 해도 북한 문제는,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20대, 30대, 40대, 50대의 살림살이가 이제 좀 있으면 곡소리가 납니다. 그때는 이게 더 빠져버립니다. 어쨌든 추세로 볼 때는 그렇고,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거는 꼭 제가 해설을 해드려야 됩니다. 이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데요.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. 탄핵할 때는 의미가 있겠네요. 자, 더불어민주당이 38.3에서 37.2%로 떨어졌습니다.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하나 감안하세요. 1.1%가 내려갔습니다. 한국당은 28.8에서 30.4, 최초로 30%를 이제 탄핵 사태 이후로 최초로 30%를 회복했는데, 요때 1.6%가 올라갔습니다. 정의당은 6.9, 7.0, 0.1% 이거 무의미합니다.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분석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바른미래당이 유의미합니다. 의미가 있는 게 7.3에서 6.1로 내려갔거든요. 1.1%가 바른미래당 꼬라박았습니다.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. 6.6%가 내리박았네요. 꼬라박았네요. 자, 꼬라박은 데가 여기, 즉 민주당,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이 내리박았습니다. 기타 정당이 무의미하고요. 그래서 무당층이, 모름무당이 1.3%가 증가했습니다. 왜 제가 이걸 추세로 보실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, 내리박은 데를 다 더하면은 약 2.8%가 움직였습니다. 2.8%가 내리박았거든요. 올라간 것을 보면은 한국당과 무당층이 증가했습니다. 옛날에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 빠지면 정의당 지지율 올라갔어요. 그런데 이 0.1% 무의미한 차이로 별로 이제 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, 표가.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. 북한의 진실에 대해서, 김정은 그 개새끼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, 보십시오. 1.8%가 어쨌든 내리박았는데,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? 약 절반 넘게 1.6%가 한국당으로 갔습니다.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구도가 나오는 거죠. 민주당에서 빠지면 정의당으로 갔는데, 민주당에서 빠져서 한국당으로 갔다. 그나마 다강근에, 바른미래당에서 빠진 것도 한국당으로 갔다. 양강구도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0.6% 빠진 것도,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? 갈 데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. 모름몽답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은 총약 2.8%가 움직였고, 이 수치는 한국당으로 1.6%, 모름몽답으로 1.3% 움직였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렇게 볼 때 긍정적인 신호 하나가 잡힙니다. 아주 긍정적인 신호. 즉,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갈수록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, 이제는 문재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갈수록 한국당이 올라갑니다. 왜 그럴까요? 원인은 한국당이 투쟁을 잘해서, 저는 한국당 진짜 등신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하나 진짜 박수 쳐주고 싶도록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나경원이 행가하죠. 그거는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. 그거는 진짜 제가 나경원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했지만은, 개인 사적으로는 아주 원수입니다. 그렇지만 그거 하나는 진짜로 받아요.
지금 이 추세선을 볼 때는 끝건선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요. 끝건선 그래프를 보니까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. 크게 대세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. 대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아시죠? 이 그래프 보면 어떤 그래프다? 올라간다, 이 그래프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추세가 그러니까. 물론 다른 대형 악재가 있어서 꼬라박는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. 그건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. 민주당의 추세선은 이렇게 보면 내려가는 겁니다.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이 추세선 보면 바로 답 나와요. 이게 연령별 분석이 중요한데, 민주당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마이너스 4.4%입니다. 38.6%에서 34.2%. 민주당 20대가 안 찍는 거예요. 50대에서 4.0%에서 35.3%, 30대에서 33.9%가 다운돼가지고 48.7%. 아까 50대에서 4.0%가 움직여서 35.3%. 34.3%,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. 20대에서 4.4% 다운, 50대에서 4.0% 다운, 30대에서 3.9% 다운. 민주당은 전 세대에서 확 고로받고 있다는 거죠. 구체적인 수치는 38.6%에서 34.2. 이거 잃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? 없다.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. 요것이 집약대가 다음 추세선 볼 때는 중요합니다. 한국당이 올라간 거는 연령별로는 50대에서 11.2% 올랐어요. 이거는 절도할 만한 일입니다. 50대가 드디어 철이 드는 건지 정신을 차리는 건지 이 50대의 변화, 50대의 변화가 앞으로 무섭게 이 변화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. 50대가 진짜 중요한 세대잖아요. 40대, 50대. 50대가 한국당 지지율이 30.1%에서 41.4%, 11.2%가 50대에서 증가했습니다. 지지율이. 즉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추세선은 믿을만한 추세선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. 연령별 분석할 때 30대에서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. 50대가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. 민심의 혈이라고 하는 50대가 움직인 겁니다. 자, 그 다음 현재 만약 나경원의 성부수, 비례대표 폐지,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300명을 270명으로 줄이는 거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다면, 이거 너무 좋아. 국민들이 박수칠 자료거든요. 어제 분석한 자료 등을 볼 때 한국당 약 3%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. 엄청난 여력이죠. 0. 몇 프로가 아니고요. 왜냐하면 20대, 30대, 40대 보고 그 다음 추세선 보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 다음 주 말 정도에 3% 정도 지지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진실이 전 국민한테 알려지기만 하면, 검은 속셈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무서운 거라는 거 알려지면은 약 4% 정도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.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어디까지나. 추세를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될 때 민주당과 한국당의 역전 현상, 한국당으로 볼 때는 골든 크로스, 민주당으로 볼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는 겁니다. 아마 빠르면 다음 주, 늦어도 다음 주. 만약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. 이것이 많이 알려지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. 만약 많이 지금 전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요. 일부 소수만 알아요.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확 전 국민이 직접 피부로 겪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은 알려지기가 좀 속도가 걸리거나 아니면 잘 안 알려지고 그냥 덮이는 거예요. 이것을 파가지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역전 현상까지도 다음 주, 다다음 주에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상 최악의 좌파 장기 집권 업무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정당 지지도와 문재인 업무 지지도를 봤는데, 이 정당 지지도를 볼 때 이번 주 정당 지지도 발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퍼센트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
추세를 보는 거거든요. 제가 분석한 퍼센트를 어디로 움직였고 어디로 움직였고 이걸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. 보수층으로서는 큰 희망이 보이는 수치가 오늘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